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평일에 주로 영상을 올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됩니다. 올 한 해 꾸준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새해에는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호주에서 기업체 등록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이 정도 될 텐데, 여튼 ASIC의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 올 한 해 총 2349개의 건설회사, 건설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동네 빌더분 말고 규모가 좀 큰 건설회사 2349개가 부도 처리되면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산업을 망라하고 총 8,471개의 기업이 부도 처리된 것인데, 그 중에 28%를 건설기업이 차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7월, 9월 분기가 최악이라서 무려 785개의 건설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는데, 앞으로 전망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기미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높은 이자율과 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이렇게 최악의 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부분 사업체가 다 강제로 업무 중단되면서 국가에서 타겟책이라면서 건설업계를 띄워주는 정책을 남발하였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신규 주택 구입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당시에는 이거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건설업계를 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 올라타서 규모가 크건 작건 수많은 빌더 회사들이 매출 확대에 달려들었고, 그때 작성된 소위 말하는 픽스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확정 가격으로 집을 짓는 계약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재 가격이 훅 올라버리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또 웃돈 주고 사람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돈을 어떻게 융통이라도 해서 신규 매출보다 일단 쌓아둔 일거리만 처리하고 싶을 텐데, 그 이자가 예전에 감당했던 수준이 아니니까 이것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스터 빌더와 같은 업계에서는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는 잘 버텨온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쫄딱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덩치가 상당히 큰 건설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산업 전체 붕괴는 없었고, 그렇게라도 타겟책이 세워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호주 전체로 보면 이게 더 좋아질 상황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가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호주라는 국가 자체에 딱히 뭐가 좋아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역대급 이민이 몰려 들어오면서 주택 공급이 더 시급한 이 상황에서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무너지고, 또 그 아래 빌더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또 그 아래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하청 회사들과 기술자와 노동자들 일 못하게 되면서 주택 공급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암울한데 이렇게 다 망해버리면 집은 누가 지어주나 싶은데, 그래도 좋은 기미가 좀이라도 보이는 뉴스가 있긴 있습니다. 망해 나간 회사가 많은 만큼 다시 사업에 뛰어든 회사도 많다는 것인데, 지난 회계연도 12개월 동안에 건설업계에 연결된 소규모 사업체 포함한 사업체 73,405개 사업체가 사업을 중단했는데, 같은 시기에 73,013개 사업체가 신규로 등록했다는 최근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주택 공급은 계속 딸리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예상됩니다. 남호주에서 여행지로 유명한 한 바닷가에서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상어의 공격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경 아델라이드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에델비치에서 사망한 아이를 찾았다고 하고 지금 검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채널7 뉴스에 따르면 바닷가에서 한 30-40m 떨어진 곳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지역 수산업자들에 따르면 이곳에 상어가 출몰하는 것이 뭐 그렇게 희귀한 뉴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올해 남호주에서만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고는 총 5건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과 10월 31일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이전에 10월 2일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수영을 즐기던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호주 당국은 더 이상의 사고는 막아보겠다고 공중해변 순찰을 일정보다 앞서서 실시하였지만 이번에 14살짜리 아이 사망은 막지 못하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나 퀸슬랜드의 몇몇 해변에는 그물을 쳐서 상어의 접근을 막기도 하거나 드럼라인이라는 시설이 있던데 그걸 설치해서 아예 공격성 높은 상어를 타겟으로 해서 잡아버리는 그런 일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바다 동물들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녹색당 이런 데서 상당히 반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지는 않고 또 다른 주들은 아예 채택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수시로 상어를 잡아 이 태그를 달아서 연구도 할 겸 접근도 미리 파악할 겸 이렇게 하는 태깅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공격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튼 이번 사고를 계기로 뭐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상당히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바다는 쳐다보는 걸로 만족. OAG Official Airline Guide라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항공업계에 대해 이거저거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하면 항공사나 공항이나 그걸 근거로 계획도 짜고 그런 거 하나 봅니다. 여튼 이 OAG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은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하츠필드 잭슨 공항으로 이용객이 올 한 해 6,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 공항 5,70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25%나 더 많은 이용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이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총 이용객 5,300만 명. 이는 전년 대비해서 26%가 늘어난 숫자이긴 한데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6%가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알고 있었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영국의 히스로우 공항이 4위였고 미국에 있는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9년 팬데믹 전에는 톱10에도 못 들어가던 포트워스 공항이랑 또 덴버 공항, 이스탄불 공항, 광저우 공항들이 이번에 톱10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어디일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노선은 제주에서 서울 가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1370만 명이 이용하였다는데 이게 1위라고는 하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는 21%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12%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이후로 삿포로에서 도쿄, 후쿠오카에서 도쿄 가는 노선이 2위, 3위 했고 하노이에서 호치민 가는 노선이 4위 차지하였습니다. 저한테는 심리적 1위였던 시드니에서 멜번 가는 노선은 900만 명으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가 많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팬데믹 전인 2019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6%가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국제선만 따로 놓고 보면 싱가포르에서 쿠알라룸푸르 오가는 노선 이거 1시간짜리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바빴다고 하고 그 다음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가는 노선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운행하는 노선 중에 요즘은 907번 노선 승객이 가장 많다고 느껴집니다.
돈카스타 쪽에 아파트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승객이 더 늘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 집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 집에 설치해둔 방범 카메라가 이렇게 집 앞에 누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자니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옆집 사람이 이미 비워진 자기 쓰레기통에 무언가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수거 전날 그러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비워진 쓰레기통에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뭐 내가 지금 어머니 집에 있으니까 쓰레기통 꽉 찰 일도 없고 나름 이해해 주기로 했었는데 고양이 밥도 줄 겸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이 이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순간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옆집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새우 껍데기 같은 거 비롯해서 음식 쓰레기였고 당연히 뭐 냄새가 상당했겠죠? 짜증이 확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쓰레기 봉다리 들고 당장 옆집으로 가서 문 두드리고 네 거다 이러고 돌려줬다는데 옆집 사람은 또 별말 없이 알겠다 이러고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짜증도 나지만 또 한편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신이 또 너무 과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소셜미디어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우 껍데기 같은 거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쓰레기통 수거 전날 밤에 쓰레기통에 버린다면서 안 그러면 겨울이라도 냄새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이 여름에 그딴 짓 한 옆집 사람 아주 미개한 인간이다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였고 또 글 올린 사람한테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또 그런다 이렇게 편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 다른 집 쓰레기통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이거는 수거 전날 이야기이지 수거되고 난 후에 빈 쓰레기통에 이딴 식으로 버리는 것은 범죄나 마찬가지라 뭐 이러면서 재판소 끌고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욕하기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포고라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게 하면서 일반 쓰레기통이 2주에 한 번 수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꽉 차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야밤에 쓰레기 들고 이 집 앞 저 집 앞 돌아다니는 사람이 퇴근길에 자주 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년에 뵙겠습니다.